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 우리 교도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도관님의 실태, 인권 실태나 상황들 이제 쭉 들어왔는데요. 세움은 그 이제 수용자 자녀, 수용자들, 여러분 교도관들을 힘들게 교도관을 힘들게 하는 수용자 중에서 그 법무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수용자 중에 20%는 미성년 자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이제 범죄자, 수용자라고 부르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버님이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도관님이 만날 때 그 수용자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가족이 있겠지, 자녀가 있겠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뭐 아버지로서 좀 행동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나요? 뭔가 책임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교도관들을 일부러 괴롭히고 이런 분들은 일부고 만약에 대다수 전부가 그렇다면은 교도소 사실 운영이 안 되거든요. 교도소 운영될 수 없는데 이렇게 괴롭히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쓴 것도 있고 이제 부모로서의 수용자 분들도 있죠. 저도 이제 심리치료 그 법원에서 이수 명령을 내리면 몇십 시간 내리면 그걸 이제 치료 명령을 하는 걸 제가 하고 있거든요. 담당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쫙 가라앉고 침울해지는 부분이 자녀 얘기예요. 자녀의 얘기, 가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걸 통해서 한번 서로 의논을 나눠보세요 하면은 미성년 자녀들은 어떻게 저도 궁금해서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되면은 이런 테이블에 여기 서 있고 그 법원에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짐 검사를 영치시키려고. 그러면 핸드폰도 다 끄거든요. 결혼 반지도 다 뺏어 주세요 하고 그 와중에 핸드폰에 아이랑 찍은 배경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보면은 이 아이는 지금 그러면은 너무 갑작스러운 법정 구속에 지금 학교 갔다가 왔는데 그날 아빠가 안 들어와요. 다음날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법원에서 이제 연락을 주겠지만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두 번, 세 번 들어오는 이제 수용자들한테는 혼내기도 해요. 좀 이렇게 정신 차려라. 자녀가 그렇게 그 전 징역에서 자녀에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맞아요. 이제 저도 교도소에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주로 저는 하는 얘기가 이제 가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남겨져 있는 가족이, 그러니까 당신의 범죄로 인해서 밖에 남겨져 있는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이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어떤 죄든 상관없이 아버님들이 많이 우시고 막 또 어떤 아버님은 눈물을 막 안 하려고 고개를 젖히고 눈시울이 막 빨개지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이제 그 가장 끝에 남아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건 가족에 대한 마음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교정시설에서 역할도 그러니까 가정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다시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없으면 이 사람 다시 또 자포자기하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단체가 있다는 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게요. 세움 어떻게 세움에 수용자 자녀 지원한다고 했을 때 원래 그걸 들었을 때 이렇게 수용자 자녀 지원을 하시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가끔 궁금했거든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고 있나 방치된 상태로. 저도 예전에 그 위기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사람들이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센터가. 거기 교도관님 되기 전에?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음악회도 하고 밴드도 만들고 그렇게 활성이 되더니
성인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강변가요제 대상도 타고, 우와. 앨범도 내고, TV도 나오고, 뭐 어디 뭐 국회나 이런 데 가서 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성과를 내니까 네네네. 이 어린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LG나 이런 기업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 거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세움에서 네. 만약에 세움에서도 물론 지금 그런 활동을 하시겠지만 저희 그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성과를 내주신다면 이 세움이 더 올바르게 굳건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지금 교도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가족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수용자는 그래도 출소해서 갈 곳이 있고 또 출소해서도 사회 적응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분명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끊어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나가도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더 이제 막 살게 되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 아이들이 원하고 또 아이들이 필요로 한다고 아이들한테 해가 없으면 이제 계속 그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회 지원도 이제 하고 있고. 근데 그 수용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수감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왜 이렇게 자기의 그 자녀들이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녀나 가족들이 알고 있냐 구속 사실을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교도소에서 이제 그 미성년 자녀들이나 아동들이 이제 방치되거나 방임되고 있는 그 설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보고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용자가 이제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숨겨져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얘기를 안 했냐 하면은 더 이상 아빠를 보러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하죠. 이렇게 해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우리 세움 같은 단체도 있고 그럼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의 그런 두려움에 직면하지 말고 좀 도움을 요청해라. 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구치소는 거의 법원에서 이제 그냥 법정 구속이 되면은 아무 연락 없이 그냥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락 없이 나의 중요한 아버지나 엄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되면 아이들한테 엄청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 가족들은 그걸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번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내가 범죄했다는 거 알면 아이들이 나한테 실망해서 나랑 연락하지 않을까봐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나의 한 사람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왜냐면 그 전에 상황이 있잖아요. 집안에 어떤 어둠의 뭔가 상황이. 그쵸. 그래서 우리 아이 중에 한 명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가족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고 교도소에 갔다는 거 알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런 거를 우리 수용자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도관님들 저희 이제 저희 이제 세움의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또 세움의 어떤 페이스북을 보시면서 이제 교도관님들이 어떤 교도관님이
수용자의 자녀의 인권도 중요한데 교도 간의 인권도 좀 지켜줘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수용자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또 교도관님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참 안타까운 게 사실 그 인력과 시스템의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 교도관들이 이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뭔가 이제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수면제를 먹고 근무에 투입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용자 인권이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과제들이 지금도 이제 꽉 채워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진짜 자신을 태워가면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새로운 과제들이 또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과제에 대한 내용과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정 공무원들이 우스갯소리로 그 수용자의 처우보다 교도관 인권이 더 낫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괴감을 지금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담당실에 인터넷이 연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안 되고 연결 다 끊어 놓으셨고 핸드폰도 가지고 못 가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똑같은 징역살이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교대할 인력도 없으니까 밥만 먹고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 때까지 거기 있는데 저도 한번 책에도 나왔는데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그 올림픽이나 이제 뭐 경기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야간 순자 돌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스코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몇 대 몇인지. 근데 저는 벌을 제가 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딱 방을 보니까 겨울에 그 방은 따끈따끈해요. 이제 난방 들어오니까 이제 런닝 입고 과자 먹으면서 막 응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복도에서 힐끔힐끔 봤어요. 아, 우리 수용자들은 봐. 그러면 이 국제적인 경기에 뭐 4강 결승 올라가면 이제 특별 방송이 되는 거죠. 근데 교도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조용히 하고 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접견이나 그 외부 교통권이라고 하잖아요. 전화는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잠 들었을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연락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뭐를 하나 툭 던져놓고 둘이 날아가죠. 이런 느낌이라 서로 좀 붙여놓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정말 안타깝죠. 이게 점점 깊어지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러면 우리 교도관님들의 그 행복한 직장을 위한 제도나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신랄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감사했습니다.